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 12월 27일이고, 이제 라이브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신데, 그것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막 16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다누김님, 또박이님, 자자스, 막 들어와 계시네요. 옛날에 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게 뭐, 많이 안 보셔가지고 그냥 이제 좀 녹화 방송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연말이기도 해서 한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들어오셔갖고 막 종목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이제 라이브니까 좀 이제 궁금하신 걸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혁이마마님 안 들리시나요? 뭐 DL 이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이거 DLW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실 것 같은데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좀 키워 드릴 테니까. 잘 들리세요?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게 휴장이었죠.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그렇게 움직임은 없었고 이제 국내장은 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34, 뭐 1.3에서 1.4% 정도 이제 조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그래서 와 이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언제죠 이게? 날짜로 12월부터 해갖고 12월 1일이죠. 1일부터 지금 한 달 동안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와, 이 한 달 동안 주식 버티는 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원래 이제 올랐다 빠졌다 해서 한 달 동안 기다려 이 하락장만 좀 버텨보시면은 나중에 좀 상승장 나오고 할 때 좀 이게 힘이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거 버티셨던 분들은 이번 12월 달 하락 버티시죠. 이런 거 경험이 없으시면은 근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네요. 2022년도. 이때 이렇게 보니까. 계속 빠졌네, 계속. 근데 이런 하락장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회입니다, 기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이 이렇게 저점에 잡아놨을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가 그래도 오랜만에 좀 반등 나와줘서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배당락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주식을 조금 하신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시외라도 6시까지는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로 가볼까요? 그냥 네이버 치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남겨드렸었는데, 배당주 치면은 이제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뭐 얘는 두 개는 안 건드시는 게 좋고, 이크로데블 그리고 이제 효성 TNC, 한국금융지주 우. 근데 우량주는 거래량이 좀 안 나와서 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동부건설 와 11%네 11%. 그냥 오늘 샀으면은 확정적으로 11%가 난다 수익이. 금호석유 뭐 이런 거 들어가니까 지금 못 사신 분 있으시면은 4시부터 6시 사이에라도 조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배당 락일이라서 주식이 아마 오늘 사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동불건설 같은 경우에 요새 건설주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오늘 3%가 올랐는데 이거 사셨던 분들이 내일 던질 확률이 높겠죠. 배당락이 이제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배당을 주기 때문에 내일 매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빠질 수 있다. 삼성증권도 지금 많이 주네요. 얘는 좀 빠졌는데 이런 건 내일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다. 배당 수익 원래 그렇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종목은 이제 뭐 선익 같은 것도 좀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라이브를 한 거거든요. 이거 뭐 DLW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들리세요? 이게 안 들리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좀 되시더라고요. 예,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크게 일단은 배당은 그렇게 됐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주식 거래일 폐장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정규장이, 화요일 정규장이 끝났는데, 내일이랑 모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까지만 이틀 동안만 매매가 하고, 이제 아쉬운 2022년도가 끝납니다. 거래 주식으로 치면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이제 9시에 여는 게 아니고 주식장이 이제 10시에 엽니다. 10시. 한 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알고 계시고, 1월 1일이 또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좀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10시에 열린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이 하나 올랐죠. 그래서 많이는 안 사실 것 같은데, 이게 청단 글로벌. 이거 오늘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길게 안 갖고 가고 한 2구간 정도. 그래서 10,000원 조금 넘은 구간, 10,000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한 2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매도는 이제 12,000원의 절반 정도 좀 말씀드렸었고 그 이유는 자율 매도였죠. 근데 딱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12,000원에서 이제 돌파가 크게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점이 오늘 12,600원이죠. 그래서 만무스님도 수익 보셨네요. 그쵸? 그래서 12,000원 올랐다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좀 지지를 한번 해주고 나서 다시 올랐죠. 그래서 12,600원. 근데 이 12,000원 저항선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장 마감할 때는 11,950원 정도 진입을 했고, 아마 적게 나시면은 5% 정도에서 많게는 뭐 20%까지 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익을 축하드리고, 청단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도 연말이고 좀 수익도 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매도를 했고, 조금 빠지면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빠졌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기사 하나 올려드리면서 무상증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3개, 3주까지 지금 이제 증자를 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호재일 때가 있고, 이게 악재일 때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요새는 이제 무상증자 뉴스 나오면은 이게 약간 호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잠깐만. 전화가 가가지고.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지금? 아, 악재가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무상증자가 뉴스면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G2 파워라든지, G2 파워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 주봉 보시면은, 이때 무상증자 뉴스 나와서, 최저점이 3,300원이었는데, 2만원까지 갔죠. 그래서 몇 연상을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도 주식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뉴스가 떴었죠. 그러다가 이제 빠졌죠. 무상증자 나오고. 보통 증자 나온다 그러면은 뉴스가 떴을 때 오르고, 증자가 됐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MD 스테이크도 3주가 나가잖아요. 3주를 받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주식이 이제 오르다가 증자가 되고 나서는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무상증자로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다시 해서 재진입을 했다. 어제 상한가 쳐가지고 제가 한 6%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드신 분은 뭐 24%까지 됐겠죠. 매도를 다 상한가에 정확하게 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재진입을 한번 해봤고 좀 기대가 됩니다. 또 기대가 돼서 진입을 해봤고 종가로 나갔던 게 웹스죠. 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바 관련해서 이제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나왔다 해서 이제 국내 삼행자가 최초로 나왔죠. 그거 좀 관련주인데 어제 상한가를 치고 이제 지금 이제 윗꼬리 부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가로 진입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수익을 보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종가로 좀 진입을 했으니까 좀 많이 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목 말씀드리면은 이제 MP 이거 드디어 올랐죠. MP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마감 시장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CES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부터 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XR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로봇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 요번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이 아마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이제 대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게 슬픈 얘기긴 한데 회사에서 이런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예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설비 같은 걸 줄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 매출을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필요 경비로 잡히는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아마 그 구조조정한 거를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면은 로봇으로 많이 가겠죠. 자동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데, 당장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1월 달에 CES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 관련됐을 때 메타버스랑 이제 로봇 쪽 관련된 주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중에서 MP가 좀 반응을 해주고 있고, 이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얘도 관련주인데 XR 만드는 부품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동안 빠지다가 이제 아침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제 장 막판에 계속 올라와줬죠. 그래갖고 이제 좀 5% 정도 마감을 해서 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여기 위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이 밑에 여기 구간에서 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얘는 한 달 정도 저희가 갖고 있었죠.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못해도 24,000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사신 게 이제 뭐 현대로템도 많이 갔죠. 얘도 그동안 계속 빠졌다가 이제 계속 오늘 이제 올라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뉴스가 좀 남아 있어요. 현대로템이. 그래서 이것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4주 연속 빠져가지고 아마 이것도 오래 갖고 있어갖고 수익 많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어제 저점을 찍고 어제랑 이제 오늘 계속 올려줬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개미털기라는 건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빠졌죠. 이 현대로템이. 이 구간에서 버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도 물량을 누군가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고점에서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던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000원까지 올라왔다. 개인들은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3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기관들은 여기서 사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벌 수가 사실 없어요. 이런 막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33%잖아요. 가위바위보가 3명이 사면은 뭐 33%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내는 게 목 내는 사람이 있고, 뭐 현대로템 빠지면 사라고 말이 많다고. 예, 국밥 종목.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심리싸움입니다. 심리싸움. 이렇게 빠졌을 때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좀 쉽게 사요. 이 주봉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때는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잘 사요. 개미들이. 여기도 빠졌지만 또 올랐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빠질 때 보세요. 빠질 때 지금 매수가 들어오나요? 거의 안 들어오죠.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이 차트만 봤을 때 여기 빠졌을 때 산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빠졌을 때 샀으면 수익이 무조건 났죠. 국밥 좀 말아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주 동안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놓으면 좋았겠죠. 이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 또 올라가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이때 매수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국밥 현대로 든든하다고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 오를 때 이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약품이, 이 종목이 이제 저번 주에 담당자 배정을 해갖고 종목을 안내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윗꼬리가 굉장히 큰데, 이 재료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월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뉴스 기사 본 게 4,600만이 걸렸대요. 코로나가 12월 달에. 4,600만이면은 대한민국 인구 한 거의 뭐 70% 80%죠. 그 정도 많은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발생하니까 이제 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병상,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은 의료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선진화된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제 의료 뭐 제가 아파갖고 병원 갔을 때 의사를 한두 시간 안에 못 만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한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응급 환자는 바로바로 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의료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걸렸을 때 요번에 지금 한 번에 풀었죠. 코로나를 한 번에 풀었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주로 요새 약제 뭐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제약품도 이제 그거 기대감으로 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때 전날 7,020원 있죠. 이때 올랐다가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랑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다닌 이유가 이제 물린 사람들 있죠. 이 주식을 물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니까 매도라는 거예요. 단타 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뉴스가 붙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자를 배정해서 이 종목을 좀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팔았겠죠.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소통만 잘 되면 여기나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회원분 한 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매를 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3일 동안 빠질 때는 매수를 안 하시다가 뭐 오늘 같은 게 매수하면 물리는 거죠, 결국에. 이게 이제 심리 싸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빠질 때 사시는 게 좋고 올랐을 때는 냅두세요. 이게 주식이란 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올라가다 빠졌다 올라가다 빠지자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현대로트 보면은 얘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 수익 이만큼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결국에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리시고 빠지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죠. 빠졌을 때.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고 현대로템이나 선익시스템 뭐 MP는 이제 뭐 아직 걱정 없는 것 같고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구속이라든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제 김동연 시주가 PM풍년 오늘 좀 셌죠. PM풍년, SG 글로벌, 코메론, 이제 대현 이런 종목이 좀 강세였고 이낙연 씨 관련주는 GN테크, 남선 알미늄, 부국철강 그 중에 부국철강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씨가 이제 오파스넷 이제 오늘 셌던 게 오리콤이죠. 노을 제가 봤을 때 센 게 지금 오리콤이랑 노을인데 이 두 종목이랑 오파스넷 이제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안내를 해서 한번 나갔었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구간에서 한번 나갔었고 뭐 부방 태양금속 여기 이제 화면 캡처해 갖고 종목까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한국 화장품이 셌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고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같습니다. 차트 일봉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에 걸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바로 닫아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셔야 되고 한국 화장품 아니면 이제 연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셌던 게 코리아나 이런 종목이 셌죠. 근데 보시면 얘도 차트 보시면은 딱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두 번 나오고 횡보를 하죠. 딱 횡보하는 것때문에 얘 빠졌죠. 빠지다가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을 좀 개미 터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달 정도 되죠. 이 구간이 이제 영업일수로 하는 거니까 한 달 좀 조금 안 되는데 이 구간 동안 계속 빠지니까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못 기다리고 있다가 개미 다 털고 이제 이게 올리는 거예요. 3,690원까지 올렸죠. 심리 싸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티다가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다가 이게 지금 개미 터는구나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쭉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주가 갈 건가.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거 발생하면은 중국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뉴스가 뜨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빠져도 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데모 러시아 같은 게 전쟁이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네가 전쟁 하든 말든 어차피 니네가 전쟁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끝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데모 사는 거예요.
조금 빠지더라도 오르겠죠. 왜냐면은 전쟁이 끝난다는 뉴스가 한번 뜨면은 무조건 급등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리오프닝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지, 뭐 안 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다고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향후에 주식이 상승할지 말지, 그 뉴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선진도 옛날에 나갔다가, 막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이제 지금은 연우가 셌었는데,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셌다는 거, 좀 보시면 되셔갖고, 오토엔도 좀 올랐죠. 오토엔이 좀 돌파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상반기 3월 달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에서 중고차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토에는 이제 뭐 내년 1분기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로 막 주식 사놓고 내두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사두시고 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한번 올라가니까 좀 보실 것 같고, 오늘 항공주도 강했죠. 오늘 이제 리오프닝 테마가 좀 좋았는데 제주항공 좋았고, 참 좋은 여행, 티웨이 이런 게 좋았죠.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안 갔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합병 이제 뉴스가 있죠. 뭐 이런 거 되게 많긴 한데, 뭐 항공주 중에서 오늘 이게 두 개가 갔고요. 그리고 대형 우량주가 많이 들어왔죠. 포스코 케미칼, 천보, 어제도 이제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 나노 신소재, 솔본, 에코프로빔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약 중에는 이제 GH 신소재, 그리고 국제약품이 오늘 강했죠. 여기서 이연제약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는 좀 이제 약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좀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피델릭스도, 이게 좀 상치고 나서 계속 빠졌는데, 저는 이거 한번 칠 것 같다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치고 나서 바로 안 들어가는데 좀 괜찮아 보여 들어가는데, 좀 너무 한 2주 동안 빠졌는데 아마 좀 손실이 한 10%, 많게는 15%까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가니까 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 마시고, 뭐 디어유도 이제 뭐 뉴스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를 좀 해주고 있죠. 얘도 신규 상장주라서 이제 저점 다져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얘도 막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MP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쪽 만약에 여기서 상치고 나서 7,71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쭉 빠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빠진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CES 뉴스 같은 거 있을 때 못 버티죠. 그런 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그분들은 여기서 살 확률이 높겠죠. 이 구간이나 뭐 여기 장기 평선 돌파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와야 뭐 5%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욕심부리다가 물리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주식이라는 게 지금 하락장이라서 저점에 잡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고점에 사면은 이제 상승장 올 때까지 무조건 물려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장은 이제 내년 4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뭐 9월 달부터 12월 사이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24년도 초, 3년부터 24년 초 상반기까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뉴스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죠. 물가가 잡힌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당장 빠지고 몇 프로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무조건 선방향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이 좋아질 걸 생각을 하고, 조금 주식도 좀 자금을 좀 모아가시고 현금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 PE님께서도 이제 하시는 게 이 선물 매매를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리스크는 확실히 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연구원 PE님께서 이제 선물 매매 쪽으로 더 잘하세요. 저도 뭐 하긴 하는데, 제가 막 수익이 요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갖고 저한테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 PE님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엠텍도 이제 얘 리튬 이런 걸로 떴는데, 사실은 얘가 직접적으로 뭐 이제 리튬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뉴스는 나왔어요. 회사 자체에서.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잘 가다 보니까, 포스코라든가 잘 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포스코의 엠텍이 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외로 봐볼까요?
시외로는 뭐 그렇게 급등하거나 막 그런 건 없네요 지금. 예, 어쨌든 뭐 이런 거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오유 피델스 뭐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그러면 좀 올라갈 것 같고, 현대레튼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대형주도 현대약품도 요새 잘 가는데, 얘도 이제 낙태법 관련해서 좀 나오면은 조금 한번 슈팅 나올 것 같고, 네오이즈가 좀 좋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오이즈는 많이 안 사셨을 텐데, 얘가 이제 게임주인데 이제 네오이즈가 신작 게임 있죠. 제 제목이 네오이즈가 게임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피해 거짓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게임이에요. 아 이게 좀 인터넷이 느리네요. 이 게임이 네오이즈에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게임 박람회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이 게임이 조금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딱히 안 뜨네요. 이게 이제 콘솔로 나온 게임인데 좀 이제 네오이즈에서 만들었고 기대감이 큽니다.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스 같은 거 게임 하시는 분 있으면은 뭐 블러드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뭐 프롬 소프트에서 만든 게임, 이제 그럼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현님 들어보셨다고요? 예, 이 게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스타에서 이게 나와서 호평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오이즈에서 나오니까 이제 컴퓨터로도 되고 플스나 엑스박스 다 가능합니다. 이 게임이 조금 좋게 나와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네오이즈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충분히 저점은 나왔다고 보여요. 저점을 잡았고 이제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얘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게임 이제 원래 그 메타버스 갈 때 게임주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번도 초에 메타버스 한창 갈 때 게임주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그럼 그 NC 소프트가 리니지를 메타버스 게임 하겠다 해갖고 그때 상한가를 바로 갔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게임주랑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는 메타버스랑 로봇이 주도 테마로 가는데, 보조로 갈 수 있는 건 게임주예요. 게임주 중에서도 뭐 네오이즈라든가 뭐 NC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게임들이 갈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도 뭐 대성 하이텍도 빠지고 있는데 뭐 갈 것 같고, 신화콘테 이게 좀 한번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관심 안 가져서 있는 좀 이탈을 했네요. 이제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줬어야 했는데 좀 이탈을 했는데, 얘는 많이는 안 사신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지지를 해줬는데 지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이제 아이폰에서 C타입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못해도 여기까지는 내려갔다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빠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물산은 그냥 뭐 움직임 크게 없네요. 물산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렇게 하고 종목이 하면서 이제 라이브로 오늘 수익도 나고 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했고, 저는 이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사실 내용을 정리하고 한 번에 쭈쭈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녹화 방송을 많이 했는데, 라이브 한 거는 이제 오늘 수익도 나고 이제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한 거니까 뭐 가끔씩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할게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우님이랑 한 25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피해거지 들어보셨어요?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봐볼까요? 막 영화 같은 것도 만약 메타버스 같은 거 한다고 약간 이런 게임이죠.
게임 홍보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플스 같은 거 게임을 좀 했었는데 약간 블러드본이랑 그 이름 뭐죠? 비슷한 거 있는데 약간 프롬소프트에서 만드는 게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만약 주식을 네오이즈 같은 걸 보신다 그랬을 때 이게 출시됐을 때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아바타 2 있죠. 아바타 2도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가긴 하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보시고 나서 이게 아바타 2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랑 4가 나오죠. 이게 잘 되면은 3가 언제 출시되겠다 뉴스가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영화 가치 투자가 하는 뭐 기대감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서 하기 좋습니다. 애플페이. 이게 애플페이가 원래는 11월 30일 날 처음에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아마 1월 달이 될 것 같아요. 1월 달. 1월 달 정도 돼야 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얘가 되면은 이제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2% 이거 뭐 별 크게 나진 않네요. 한국정보통신 일로 볼까요? 이게 지금 뉴스가 안 붙어갖고 지금 뭐 장기편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빠지면 좋죠. 뭐 여기 구간까지 내려와 주면은 한번 또 매수 구간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애플페이가 되긴 될 것 같아요. 허가도 받았고 되긴 되는데 그 시점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이제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 1월달 초에는 될 것 같아요. 원래 10일, 30일인데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되고 있어갖고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 사셨다고? 재밌네요 이게 안 봐갖고.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이론 더 빠졌네요. 이론보다는 한국정보통신이 더 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애플페이가 출시돼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물린 게 15%면 수익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씩 추미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당장 뉴스가 붙는 거면은 이제 뭐 일주일 전부터 되겠지만은 이제 1월달 초면은 뭐 2, 3주 남았죠. 그러면 조금씩 추매를 해서 빠질 때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샀다, 이런 데 샀다. 여기서 지금 한 15%, 10%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빠지면은 2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럼 상한가 쳐도 10%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추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뉴스가 무조건 붙긴 붙는데 그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는다면은 무조건 추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씩. 모코 MC스요? 이게 뭐 제가 드린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들어가셨지? 잘 보이게 네이버로 가볼게요. 시가총액 이게 343억밖에 안 되네요. 저는 이제 유보율을 좋게 보는데 유보율은 좋고요. ROE라든지 당기 순이익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이번 연도가 좀 안 좋네요. 힘드네요. 일단 뭐 금융 서비스 같은 거 하고 이건 일단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이때 아마 세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들어갔다가 계속 빠졌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343억이면은 이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용 씨가 이 주식을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100억만 사도 이게 주가가 이제 2연상 가겠죠. 근데
이재용 씨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에 100억 이상 주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맘먹고 들어가면 이거 세력이든 뭐든 몇 배 갑니다. 이런 거. 건들 수가 있어요. 뭐 한 명이. 물론 매도를 못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는 시가총액이 무조건 1000억은 넘어야 돼요. 못해도.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뭐,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외국인은 좀 사주는데, 이 막 뉴스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점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 같으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데 전 여기 올랐을 때 이게 빠지면 이제 매도를 했겠죠. 여기에서는 무조건 만약에 샀었더라도 저점이긴 해요. 저점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왜냐면 343억이라 이게 동전주로 갈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갖고 계시니까 조금 몇 프로 마이너스는 모르겠지만은 금액이 안 크면 매도하고 이동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 2100 주면은 그래도 금액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보는 게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차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인데 재료까지 확인되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재무입니다. 재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은 엔간하면 건들지 마세요. 막 뉴스에 크게 안 붙으면은 1000억이 안 되면 이건 좀 위험해요. 이거는 343억이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애들은 애초에 거래량이 잘 안 나와요. 얘네가 뭐 사는 사람이 없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차트 먼저 보시고 차트 보고 나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재무로 보고 매수하세요. 재무까지 최소한 이제 뭐 모르시면 시가총액이라든가 아니면 당기 순이익 정도. 저는 이제 유보율을 좀 봐서 유보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회사가 투자를 하냐 안 하냐 높을수록 좋아요. 이 뭐 2200%니 2200이니까 좀 투자를 하긴 하는 거죠, 이 회사에서. 그래서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당장 저희가 뭐 주식을 뭐 10년, 20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투자만 하다 망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투자만 하다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회사가 더 문제겠지만 투자를 하면서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제 재무는 좀 봐주세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뭐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은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MP는 다음부터 CS가 정거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아이고. 이거 화면이 너무 커졌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라 다시 네이버로 가볼게요. 그래서 만약 MP다. 이 월봉 보시면은 이게 2022년 1월달이죠. 1월달에 작년 주도 테마가 메타버스였죠.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지금 한 2,000원대였다가 이 1년 동안 2만원까지 가면 21,450원. 2,000, 3,000이었던 게 그럼 거의 10배 갔잖아요. 처음 이제 이 해의 주도 테마였어요. 테마였다가 이제 이번 연도 말까지 해서 이제 초까지 해서 이렇게 올랐었죠. 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이렇게 한번 메타버스를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얘가 뭐 뉴스가 구체적으로 붙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갈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니까. 작년에 메타버스가 많이 갔었잖아요. 작년에. 간 다음에 얘가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메타버스 뉴스는 떴었는데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무슨
TV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붙진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메타버스가 뜨겠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들어가서 우리가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뭐 생활할 수도 있다. 그냥 기대감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주식 뭐라고 했어요? 선방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선방영된 거예요. 이때 MP에서 무슨 회사 무슨 VR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그게 소비자한테 실생활에 적응될 수 있게 했냐?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10배 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빠지죠. 이번 연도가 뭐 하락장이기도 했지만 빠졌죠. 빠지고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쭉 빠졌죠. 계속 빠졌죠. 장기평선 다 이제 다 깨고 내려왔죠. 때리고 나서 지금 5,460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CES가 뭐냐면은 CES 진짜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든지 XR, FR,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애플 관련해서 뭐 만든다 그러면 많이 가잖아요. 애플에서 이제 AR, XR 안경 만들죠. 이제 삼성에서도 만들고 다 만들죠. 만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뭐가 될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련주들이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지금 7,710원이 이제 전고점 구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뉴스가 제대로 붙고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삼성에서 제품이 제대로 나온다. CES에서 해서 호평받고 이제 이번 연도에 내년에 판매가 된다. 이건 무조건 높죠.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는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가격에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물량이 좀 있을 거예요.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뉴스만 제대로 붙어주면은 이제 갈 겁니다. 그 7,700원 뭐 8,000원까지도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1월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점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4,280원에서 올라가죠 점점. 여기가 지금 얘도 지금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이때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깨지 않고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MP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핑거도 좋은 것 같아요. 핑거도 이제 얘도 메타버스로 갔었는데 얘도 좋아 보입니다. 얘도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핑거나 이제 MP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작년에 제일 갔었죠. 대장주였죠. 메타버스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3개 정도로 이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올랐다가 이제 비슷하게 빠지죠. 메타버스가 이제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시험 오랜만에 조금 한번 해봤는데 뭐 참여 20분 이상 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생각보다는 많이 입장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종목도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라이브 할 테니까 좀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시 46분 지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한 번씩 제가 카톡으로 소통도 되고 제 유튜브 채널 밑에 이제 핸드폰 번호랑 아니면 이제 소통하는 이제 오픈 채팅방 안내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입장 안 되신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소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일이랑 모레까지 딱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슈팅 나서 좋겠다 라는 말씀 남기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